엑토르 베를리오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게요. 먼저 이름부터 헥토르 아니고 엑토르 베를리오즈 이렇게 읽어요. 저기 연도를 보면은 1803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는 프랑스에서 1850년까지는 굉장히 혼란기였고, 그 이후에 보불전쟁 1870년 일어날 때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문학적으로는 1850년 이후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보들레르의 작품도 그 이후에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1800년대의 문학적 사건들은 시각들은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 즉 그전에는 신에서, 그 다음에 왕이나 귀족에서 그 중심이 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1인칭을 쓰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에 베를리오즈가 태어난 거예요. 베를리오즈는 라 꼬트 센-안드레라는 동네에서 1803년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그게 1848년에 또 혁명도 일어나고 1800년에서 1850년대는 굉장히 프랑스가 혼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교육을 모두 맡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뭐 있는 집 내지는 배운 집,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통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음악 교육은 플룻이나 기타를 배우는데 그쳤는데, 그 동네에는 피아노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못 치는 작곡가로 베를리오즈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서재에서 라모의 화성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화성악을 바탕으로 다른 작곡가의 곡을 편곡하기도 하고 또 가곡을 작곡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어요. 이때 그가 습작들을 작곡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다 불태웠지만 그 선율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던지 훗날 그의 대표적인 환상교향곡의 첫 악장의 바이올린 선율로 나타나요. 이 환상교향곡은 우리가 한 번은 다 들어봐야 돼요. 베를리오즈를 이해하려면 환상교향곡을 꼭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15세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한 베를리오즈는 의사 공부를 위해서 1821년 파리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실제로 입학도 했는데 거기에서 파리에서 글루기 오페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음악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 음악원의 선생님들에게 공부를 하죠. 파리 음악원에서. 그래서 의대를 포기하고 음대를 갔기 때문에, 음악원을 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송금도 안 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도 몇 개 그 당시에 로망스 스타일의 가곡을 자기가 발표하기도 하고 약간의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로망스 스타일이라는 거는 아직 베를리오즈 시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1절, 2절, 3절 이렇게 유절 가곡으로 된 가곡들이 주를 이뤘고, 내용도 그냥 전원의 이야기, 뭐 단순한 이야기들로 된 그런 곡을 로망스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단순한 그런 노래들이지만 그렇다고 곡이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타일이 아무래도 단순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포레의 르 파피옹 엘 라 플레르 같은 꽃과 나비라는 그런 작품들도 사실은 로망스 스타일이지만 그게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타일이
뭐 모던하고 또 복잡하고 또 뭐 새롭다고 해서 꼭 예술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825년에 그의 메스 솔라넬 장엄 미사곡이 연주되기 이르렀고 파리 음악원의 르수에르와 하이샤 클라스에서 작곡 공부를 하면서 1830년까지 로마 대상에 도전하는 한편 이 로마 대상은 파리 음악원 졸업하면서 그 1등상 받은 사람끼리 또 한 번 더 대결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거를 받으면은 이탈리아에 2년 동안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모두 다 프랑스의 모든 작곡가들은 다 파리 음악원 출신이죠. 포레만 빼고요. 그래서 로마 대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로마 대상에 도전하는 한편 이 시기에 베토벤, 베버, 셰익스피어, 괴테의 파우스트를 알게 된다. 로마 대상을 거머쥔 그가 1830년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환상교향곡이 작곡이 되는데 그의 음악 인생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 세 사람을 베토벤, 셰익스피어, 스미드슨으로 꼽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프랑스의 베를리오즈가 이어받았다라는 평가도 받을 만큼 베를리오즈는 베토벤의 그런 파워풀한 그런 음악들 그리고 꽉 찬 화성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그 극적인 거, 셰익스피어의 그 극을 아주 좋아했어요. 스미드스는 바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기했던 여배우, 영국 출신의 여배우인데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짝사랑 덕분에 환상교향곡을 작곡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짝사랑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는데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살다가 나중에 스미드슨이 먼저 죽고 그리고 또 재혼했는데 그 부인도 좀 먼저 죽고 가정적으로는 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해롤드를 작곡하고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면서 해리어 스미드슨과 마침내 결혼한다. 1837년에 레퀴엠을 위촉받았고 한편 1838년에 발표한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가 실패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이 사람이 베를리오즈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파가니니가 그게 재정적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가들이 서로 돕는 그런 풍토가 좀 있었어요. 여유 있는. 그래서 나중에 파가니니에게 작품을 헌정하기도 하죠. 베를리오즈가. 1839년에 로메오와 줄리엣은 성공을 한다. 1842년에 독일 지방의 연주 여행을 잠깐만요. 안 보이겠다. 잠깐만 좀 어릴게요. 1842년부터 독일 지방에 연주 여행을 하면서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겉벌을 작곡을 해요. 이거는 지금도 연주되는 그런 오페라예요. 1846년에 발표하나 그때 당시에는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베를리오즈는 다시 러시아와 영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는데 여기서는 열광적 환영을 받죠. 이상하게 베를리오즈는 프랑스만 빼고 다 환영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1848년에 다시 귀국하고 파리 음악원의 도서관장을 맡아서 안정적 생활을 하면서 55년에 떼데움을 작곡하고 연주하게 되죠. 아디에 데 베르베는 1954년에 작곡한 람펑스 크리스트 시발점이 되는 곡인데 이 람펑스 크리스트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드물게 성공한 작품이에요. 바이마르에서 벤베누트 공연이 인정받으면서 바이마르에서조차도 벤베누트 첼리니 그 오페라를 좋아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참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좀 극적인 이 베를리오즈의 스타일이 그 당시에는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에마르에서 벤베누트 동연이 인정받으면서 자극받아 레 트로이인이 작곡되고 1863년에 발표가 된다. 이 트로이는 오막인지 아주 길고 또 아주 좀 지루한 오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도 보려면 큰맘 먹고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트로이인을 바스티 오페라가 제 기억으로는 9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오페라 바스티유를 그때 개막을 하죠. 오랜 동안 그 공사를 프랑스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오페라 바스티유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모든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극장, 유럽에서 최고의 오페라 극장, 세계의 음악적 중심을 파리로 돌리자라는 그런 포부로 만든 그런 오페라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파리 음악원 아마 2, 3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원래는 바렌보임이 내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명원 씨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맹훈이가 누구냐고 그랬었어요. 맹훈 정이 누구냐고. 그 누나가 바이올리니스트라는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어쨌거나 훌륭하게 그 일을 잘 해내셨죠. 그래서 그 첫 올린 작품이 트로이인이에요. 트로이인인 거는 사실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베를리오즈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런 것이 거기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864년에 베아트리스 베네딕트가 첫 번째 발표되었던 로망스를 다시 이용해서 작곡하고요. 그리고 1819년에서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 이때인 거예요. 1819년에서 50년 사이에 30여 개의 가곡을 이중창 또는 솔로곡으로 작곡을 하는데 우리가 이 베를리오즈 가곡들을 사실 부르려면은 생각보다 길고 어려운, 그러니까 오페라 아리아 부르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에 못 넣어요. 예를 들면 레뉴이 데라는 여름 밤들이라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 6곡인데 그걸 다 부르면 30분이거든요. 그러면 음악회를 독창회를 하려면 일부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고르기가 좀 어려운 곡이기도 해요. 베를리오즈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로 또한 앞서 말한 대로 표제음악의 창시자이다.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 작곡가가 없어요. 베를리오즈가 유일해요. 낭만주의가 프랑스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다고 얘기했죠. 프랑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 다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 출발이 됐는데 이 낭만주의만큼은 독일하고 영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표제음악의 창시자이자 이 사람은 베를리오즈는 극적인 걸 좋아했기 때문에 표제의 음악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페라에서 그 테마를 갖게 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가곡에 있어서 독일 가곡의 영향으로 예술 가곡의 개념인 라 멜로디란 말을 처음 시도했고 연가곡도 처음 시도한다. 이게 우리가 가곡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망스 스타일이었는데 라 멜로디라는 개념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베를리오즈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곡의 뿌리는 모태는 독일 가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00년도 초에 슈베르트, 슈만의 많은 가곡들이 발표되고 연가곡이 발표되는 걸 보고 베를리오즈가 프랑스도 저런 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로망스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예술가곡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라 멜로디예요. 베를리오즈의 대표적 연가곡은 레뉴이 데테, 여름의 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테오필 고티에 시로된 6개의 연가곡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로망스 스타일이 섞여 있지만 프랑스 가곡의 특징인 낭송법이 나타나고 라 멜로디 스타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 로망스 스타일이 섞여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곡 라 빌라넬르 같은 경우는 1절, 2절, 3절 그렇게 완전 로망스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랍성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디실라바 그드 깡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낭송법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를리오즈가 라 멜로디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가곡이고, 어쨌거나 내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스타일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술에서는 정말 6개의 가곡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도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에요. 테너도 부르고 소프라노도 부르고 메초 소프라노도 부르고 많은 파트에 성악가들이 시도를 하는데 나름의 다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베를리오즈 작품들 중 아직 완성도 높지 못한 곡들이 물론 있지만 베를리오즈는 분명 문학적 재능이 있었고 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윈니, 하이네, 빅토르 후고, 고티에 등의 당대 대표적 시인들의 시로 곡을 쓸 수 있었다. 시를 좀 이해해야 그 당시에 어떤 시가 좋은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베를리오즈는 극적인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국도 가서 많이 보고, 그리고 빅토르 후고의 시를 또 많이 좋아했고, 이제 고티의 시로 이 레뉴이 데테도 작곡하게 되는 거죠. 베를리오즈 곡의 연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베를리오즈 가곡은 여자 연주자로는 고음이 자연스러운 메초 소프라노 음색을 좋아했어요. 베를리오즈가 아돌프 누리라는 테너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는 맑고 힘이 있으나 결코 지르지 않고 팔세트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가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둥글고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 거죠. 사실 베를리오즈 자신이 부드러운 테너 음색을 지녔고 노래도 곧잘 불렀다고 해요. 베를리오즈 가곡을 부르는 남자 연주자로는 가장 이상적인 가수는 맑은 음색의 바리톤으로 음역이 넓고 고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하이바리톤인데 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빽빽하게 지르거나 뾰족한 소리는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로는 노래하기가 어렵겠죠. 주요 작품 개요 쭉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 꼭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젊은 날의 로망스는 19년에서 23년까지예요. 그래서 솔로, 2중창, 3중창을 위한 7개의 가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때 아직 낭송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La Dépit de la Bergère, 그리고 La Maurice Jaloux, Amitié, Réponds ton empire, Réponds, 악센트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Pleurs, Pauvre Colette, Canon libre à la quinte, Le montagnard exil, Toi qui l'aimais, et MAIS인데 빠졌네요. 하여튼 그래서 7개의 노래들이 있는데 테너와 또 내지는 2중창도 돼 있고 3중창도 있고 여러 스타일로 되어 있는 7개의 노래예요. 그다음에 3중창은 플레어 포브르 콜레트 이라는 노래가 22년에 작곡이 되었고 2명의 테너를 위한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테너들끼리 부르는 것도 재밌겠죠. 그 다음에 가곡집이 있는데
이르란드. 그래서 네프 멜로디 d'Irlande. 아일랜드의 9개의 멜로디로 된 그런 가곡집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1830년에 처음 발표할 때는 피아노 반주로 된 합창과 함께 연주하는 가곡들로 네프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프 멜로디라는 말은 9개의 멜로디라는 말이에요. 네프 멜로디. 그 다음에 1849년에 세 번째 개정판에서 이르란드라는 제목으로 고쳤고 역시 합창이 들어있어요. 제목에 멜로디라는 표현이지만 아직 프랑스 예술 가곡의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고 이때 토마스 모의 시를 각색해서 썼어요. 이때만 해도 베를리오즈는 가곡과 시의 연계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 프랑스적 운율에 연결된 음악이었을 뿐 시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자기 그냥 감정적인 표현에 집중했던 때예요. 그 다음에 La Belle Voyageuse Hélène는 이 작품집 중에서 작곡가가 좋아하던 곡이라고 해요. Le coucher du soleil, Hélène, La Belle Voyageuse, L'origine de la harpe, Adieu Bessie, Élégie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La Belle Voyageus나 Le coucher du soleil 같은 경우는 학부생이 부를 만한 노래들이라고 생각해요. Irlande, Neuf Melodies, Imité de l'Anglais. 이 노래는 솔로 또는 이중창과 합창,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노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9개의 곡의 각자의 특징을 지녔고 꼭 9개가 같이 연주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레뉴이 데때, 여름 밤들이라는 7 오피스 넘버 7 테오필 고티의 시로 된 6개의 연가곡,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모두 연주 가능한 연가곡으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는 곡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피아노로 작곡이 됐지만 나중에는 오케스트레이션 돼서 요즘은 많이 오케스트라 반주로 많이 하죠. 그럼 아주 풍부하고 더 아름답죠.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이 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교향곡, 렐리오, 비올라 독주, 이탈리아 헤럴드, 로미오 줄리엣 등이 있는데 환상교향곡은 꼭 다 제가 숙제를 안 내더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렐리오는 사실 환상교향곡보다도 더 음악적 수준이 더 높은 곡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렐리오도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것도 다 한번 들어보면 베를리오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가 38년에 작곡되었다. 전체적으로 베를리오즈가 어떤 환경에서 작곡을 했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1830년에 주로, 그러니까 1803년에 태어났으니까 20살부터 작곡했다고 치면은 그렇죠. 23년. 그때부터가 베를리오즈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 시대와 더불어 뭔가 문학이 부릉부릉 이렇게 발동을 걸던 시기예요. 그래서 베를리오즈가 라 멜로디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서 뭔가 예술 가곡을 만들려고 애썼던 그 의지가 프랑스 가곡의 훗날 크게 그 낭송법적인 스타일이나 선율적인 스타일이 훗날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레뉴이 데때 6곡은 다 한 번씩 불러보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Le coucher du soleil나 La Belle Voyageuse, 자이드라고 있어요. 저 자이드라는 노래도 아주 연주하기 신나는 노래니까 한 번씩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